아파트 신축 전세에 들어가 본인은 상류층이라고 착각하고 전세 인테리어에 해외여행에 차 바꾸기, 저런 신혼부부들 많아. 결혼 3년차 통장 잔고 23만원 남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3년차의 맞벌이 부부인데요. 남편은 세후 320, 저는 세후 270 정도 벌고 있어요. 둘 다 서울에서 중견기업 다니고 있고, 문제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재무계획을 제대로 세운 적이 없다는 것. 신혼 초엔 7천만 원짜리 전셋집 인테리어에만 2천을 넘게 썼죠. 혼수도 맞벌이라며 욕심내서 냉장고, 건조기, 안마 의자까지 전부 풀세팅했고 1년 차엔 둘이 제주도, 부산, 대만, 태국 여행까지 다녀왔고 2년 차엔 자동차를 뽑고 양가 경조사 챙기느라 월 평균 100은 그냥 빠져버리고 심지어 외식, 카페, 택시비 줄인 적 거의 없고요. 그런데 얼마 전 통장 정리를 하다가 잔고가 23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둘이 번 돈이 어림잡아 2억은 될 텐데. 지금 가진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서로 큰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했다는 점. 우리 둘 다 번 돈만큼 쓴 거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최근엔 남편이 먼저 적금이라도 들자고 해서 정신 차렸는데 그간 쓴 돈을 돌이켜보면 이제 와서 뭐라도 시작을 하는 게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하고 얼마 만에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했나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평생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 것 같아 무섭습니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혼부부가 흔히 빠지는 함정인데 남자 320에 여자 270, 결혼하면 월수입 590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대로 남자 320에 여자 270짜리 각각 2명인 것이지. 다만 같이 사니까 생활비가 절약되니 따로 살 때보단 여윳돈이 더 있는 건데 그 여윳돈이 생겨서 돈이 많아져 보이니 신혼 느낌에 이것저것 쓰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지. 신혼부부가 같이 살아서 절약된 여유돈은 애가 생길 것을 대비해 빡세게 모아두어야 하는 것이야.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집의 인테리어? 집주인만 신났네. 저렇게 전셋집 인테리어 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구축 들어간 애들이지 현실 때문에 구축을 선택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낡은 집에서 집들이 하기엔 쪽팔리니 수천을 들이더라도 멋들어지게 꾸며놓고 내가 이 집을 선택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쁘게 정돈된 집이어서 합리적 선택을 한 거라는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함이지. 오로지 집들이 하나 때문인 거야. 돈도 얼마 없으면서 영끌까지 해서 호텔 결혼식 하는 애들도 있잖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거는 애들인 거지. 각자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굳이 아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 분기든 반기든 해외여행 갈 사람은 가고 나같이 일 평생 안 나갈 사람은 안 나가도 별 상관없고 그렇다고 애가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다른 거 줄이면 그만이지. 당장 애기가 생긴다고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분수에 맞게 쓰고 아낄 사람은 아끼면 돼. 다만 분수에 안 맞게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행의 시작이지. 다른 사람 득 나보다 부자 같아. 아기가 생기면 수천만 원은 안 빠져나가겠지만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소비가 잦게 일어나게 돼. 사소한 것도 많고 너무 귀여워서 안 사주고는 못 배기는 것도 많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계획이 좀 일그러지는 게 있어. 최소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저축하고 얼마 이상은 투자를 해서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아 어떻게 하자라는 계획이 틀어지게 되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 아예 아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기존의 계획대로 간 다음에 조금 더 소비를 줄여서 5천은 만들어 예금에 넣어두자로 합의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안 했다면 우리 부부 장기 계획이 많이 틀어졌을 것 같기도 해. 보여주기식의 인테리어 말고 자기들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는 하지.
그 도배 장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넘어서 기존의 틀을 바꾼다든지 하는 식의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하면은 돈이 아까울 것 같기는 해. 3년 만에라도 정신 차렸으면 다행이야. 평생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인간들도 있는데 말이지. 우리 부부도 여행을 좋아해서 버는 쪽쪽 모아서 여행을 갔어. 그래도 열심히 모아 지역에 대출 끼고 집 한 채 있고 비상금 2천 정도 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종종 떠서 불안하긴 하지. 아파트 신축 전세에 들어가 본인은 상류층이라고 착각하고 전세 인테리어에 해외여행에 차 바꾸기 상류층 라이프를 따라하다가 좆된 경우지. 저런 신혼부부들 많아. 그리고 둘 다 남의 평판이나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엔 결혼은 끼리끼리지. 차 바꾸기가 진짜 치명적이야. 젊은 부부들 다 신차 아니면 외제차를 타니까 따라하다가는 큰일 나. 차를 살 땐 기분 좋아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감가는 계속되면서 동시에 유지비로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렇다고 또 팔고 급을 낮추기엔 본 맛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통장을 합치고 월 적금 가입한 다음에 남은 돈을 생활비 플러스 용돈으로 나눠서 생활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의 70%는 저축으로 시작하는 습관이 좋다고 보지. 신나게 써댔구만. 이러고 늙으면 나라에서 책임져라. 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봐. 공공 근로하고 일용직 좀 띄고 하면 되지. 50까지 일해서 버는 돈 절반은 은퇴하고 쓸 돈이라 생각하고 소비해야 된다고 봐. 전혀 늦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모으면 돼. 물론 쓰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겠지만 개선해 나가면 금방 교정돼. 중요한 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인지하는 거지. 외벌이도 아니고 맞벌이 신혼부부니까 둘이 지금부터라도 모으면 재산 금방 불어날 거야. 2030이 마음껏 아끼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애 낳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야. 그때까지 부부 둘만의 노후 준비를 끝내놔야 하는데 S&P 500에 나스닥 100, 인덱스 펀드에 최소 1억을 넣어두는 게 마지노선이지. 그 1억은 30년 뒤에 대략 25억에서 30억으로 불어나게 돼. 그 전체 자산 규모의 5% 이내인 연 1억 정도만 뽑아서 생활비로 쓰면 저 전체 자산 규모는 죽을 때까지 마르지가 않아. 부부의 노후 준비 시작금이 최소 1억임을 명심하면 좋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부부가 각자 개인이 결혼 전에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씩은 마련해놓고 결혼하는 것이야. 전셋집 인테리어는 진짜 경제관념이 없으면 당할 놈들이 많지. 내 친구가 작업실 한다고 오피스텔 구형이라 낡았는데 오피스텔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상가를 부동산이 소개시켜줬는데 서부를 보다가 그 주인이 그럼 확 낮춰줄 테니 인테리어랑 그런 거를 해라. 너가 살 곳이니 너도 좋잖아. 같은 소리에 넘어가. 그만큼 인테리어를 한 거지. 지돈 플러스 인력으로. 그러다가 1년 만에 나왔다는데 아무튼 아직도 안주거리야. 남녀를 떠나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없어도 될 빚을 지는 것. 남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것저것 따라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해. 가끔 보면 남한테 보여주려고 결혼했나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부분 돈 없다고 푸념은 하는데 할 건 다 하고 살더라. 돈이 안 모이는 게 당연하듯 적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엔 거의 다 안 모으고 쓰더라고. 대신 삶의 질은 아주 풍족해 보이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